요즘에 이 자유시민분들, 우리 그 우파 자유시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이제 방송도 보고 이런저런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조사도 하고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지금 민주당 좌파 그리고 좌파 언론들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쏟아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총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근심도 많이 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제목이 부정선거 카르텔 수사 방어 총력전 여론조사 지지율 7% 그들이 인민재판에 몰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이재명과 그리고 사법 카르텔, 사법과 선관위 그리고 언론, 중국, 북한, 딥스테이트 이 연합의 부정선거 카르텔도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론 조작하고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하고 인민재판을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입장 발표를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제가 이제 기사를 보는데 아침에 그 17.3%뭐 이렇게 취임 후 첫 번째 10%대 급락했다는 뭐 리얼미터 우리가 리얼미터는 이제 믿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가 금방 막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또 보면은 또 이제 또 11%대로 뭐 추락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7.7%까지 급기야 10% 언더로 이제 그 지지율이 추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또 언제 실시했는지 금방 이렇게 막 지지율 급락 뉴스들을 막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들을 왜 뽑아내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이 뉴스들이 이 지지율 여론조사가 사실일까요? 아니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샤이 트럼프라고 하죠. 샤이 윤석열 지지층이 없을까요? 7.7%라는 거는 국민 100명 중에 92명이 이제 지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7명만 지지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탄핵이 열렸을 그 당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 7%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7.7%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왜 이런 여론조작을 하려고 하냐. 이게 모집단을 그 민주당 지지층들 그리고 이제 갈팡질팡하는 어떤 중도층들 이런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보수 지지층들 자유시민들은 최대한 이제 그 여론조사 그 모집단에서 배제한 다음에 이들이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는 거 쉽거든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도 이번에 조사하려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계엄을 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7.7%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7.7%라는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내고 있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뭐 단계적 하락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렇게 10%에서 17%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마 한 40%뭐 지금 이제 40%까지는 뭐 안 되더라도 최소 30몇 % 이상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의 보수 지지층이 있고 또 40%의 좌파가 있어요. 그리고 한 20% 정도의 중도라고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한 20%가 있어서 이들이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여론조사 믿지 않죠. 근데 이런 7.7%로 급락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명히 있고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지율을 내가 지지하는 이 보수 정당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 조작이라고 결론을 아예 내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하야는 근데 안 하죠. 근데 그렇다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도 지금 못 시키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민을 선동을 해서 국힘 의원들을 또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내란죄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까지 또는 하야까지 이끌어내려고 이들이 지금 달아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달아올랐고 이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강동원, 손혜진 등 영화인 2,518명, 윤 파면 구속하라 이러면서 이제 손혜진, 봉준호 뭐 이런 사람들 얼굴 내밀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그 이 여론 조사에 앞서서 이제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선동을 하는 것이죠. 먼저 선동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지층은 별로 흔들리지 않지만 그들 중에서도 일부 이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선동을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들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하야나 탄핵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탄핵에 동의하게끔 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방어법이 무엇이냐, 버티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버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담화를 했죠. 담화를 했을 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은 제2계엄이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왜 제2계엄이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2계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준비를 한 것 같고, 지난 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또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한 것 같고, 뭐 보고 자료라든지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야 이거 계엄하고부터 증거 확보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거 증거 자료 만들고, 이걸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때부터 준비하고, 예, 소장도 그때부터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고발장도 준비하고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거고, 뭐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미리 다 준비를 다 완벽히 구비해 놓고, 이제 핵심 증거, 선관위 서버 이미지를 카피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계엄을.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한 이 발언, 제2 계엄은 결코 없어, 이건 사실이고요, 팩트이고요. 계엄 절대 두 번째 계엄은 하지 않을 거고, 본인이 말한 거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계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계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계엄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지금까지 또 추가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우파 국민들, 자유시민들은 부정선거 증거를 빨리 발표하고 또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해서 전국을 확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수사 쪽으로 이제 확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제2계엄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제 이슈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군 심장을 타격을 했고, 이제 성동 격사하고 그때 이제 뉴스들이 막 나왔잖아요. 계엄령 3분 만에 선관위로 도착을 했고, 예, 정보관리국을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보관리국에 핵심 증거들이 다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제대로 증거를 확보를 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전 장관도 이렇게 충분히 그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계엄군을 선관위 투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아직 얘기를 하지 않은 것뿐이죠. 근데 만약에 탄핵이 되어버린다면은 대통령이 아마도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대통령 뭐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액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언론과 인터뷰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믿고 맡길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온 언론을 동원하고 민주노총의 장외투쟁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고 해서 뭐 연예인들까지, 그 영화계까지 동원을 해서 국민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고 총동원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된 상태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중에 누가 과연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이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에 당한다 하더라도 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물론 걸릴 거고요. 탄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선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신파들이 근데 지금 조경태가 말한 것처럼 한 달 내에 하야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달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조경태나 이제 한동훈이 지금 의도하는 실질적인 그 시간이 맞는가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도 분명히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 배신파들이 현재는 지금 한 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이런 내걸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이제 우리 자유시민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애국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자, 한동훈이나 아까 그 조경태, 뭐 김혜진이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힘에서 이제 배신파에 확실하게 이제 배신한 사람들로 보이죠. 뭐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제 역할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자유시민을 위해서, 이 우파 보수 진영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아니라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실제로 탄핵 표결에 반대를 투표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피하 식별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내 편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확실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100명 이상 있다는 것.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를 했죠. 그렇다면 그 의원들은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고 자유시민의 편이다라고 우선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탄핵 방어선이 붕괴될 수 있다 하면서 여당이 초비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 제목을 중앙일보 이런 데서 뽑아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는 확실하게 지금 이쪽은 이제 탄핵에 이제 찬성하고, 그들은 찬성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 일원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언론사들을 동원을 해서 탄핵 방어선이 붕괴된다면서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론 조작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탄핵표를 던지게끔 하려는 그런 수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 강요에 의해서 이제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보이죠. 지금 여론 조작, 여론전, 인민재판에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둘씩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그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등장을 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707 특임당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 못 넘게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이제 김영현에게서 받았다,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수사가 되면은 뭐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말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각종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폭로도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민주당의 압박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사전에 이제 뭐 회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게끔, 날조된 말들을 하게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되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넘지 못하게, 이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왜 선거관리위원회처럼 3분 만에 투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진짜 목적이었으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데요. 그들의 보좌진까지 합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데, 이것을 고작 200명이 300명도 안 되는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병력들 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럴 목적이 있었다면은 150명을 못 넘게 끌어내라, 나머지 끌어내고 못 넘게 막아라 하면 본회의장은 이제 막 입구를 틀어막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최소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의 이제 병력을 투입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이 머릿수로 이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으려면 결국에는 머릿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절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민주당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연 진짜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현직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6명인 거 다 아시죠? 지금 3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판단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재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형배, 이미선 이 두 명이 문재인이 지명한 사람인데요. 문재인이 2019년에 지명을 해서 지금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6년이네요. 예, 2025년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이 두 명은 대통령 몫에 이제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어요. 즉 지금 현재 12월 9일인데 지금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이 지명한 사람이 4월 18일까지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중간에 이게 방송이 끊겼는데 언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이 방송이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다시 들리십니까? 마이크 시험 중? 예,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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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방송이 중간에 끊겼어요. 지금 다시 재접속이 됐는데,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 댓글창에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버퍼가 심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버퍼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는 아니죠. 전화통화하는 거 아닌데. 야, 이게 버퍼가 이렇게 심하나요? 자, 지금 빠르게 지금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 중에 상당히 좀 많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버퍼가 되고 있네요. 이게 왜 계속 버퍼가 될까요? 네. 지금 혹시 제 말이 지금 들리십니까? 네, 다시 들리십니까? 예, 들리신다고 하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재 구성이라고 이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소 현재 재판관 그 구성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번 재판 그 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뭐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뭐 내란과 직권 남용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등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수사가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현재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수사가 금방 진행될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까지 수사가 지금 중복되고 혼란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현재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될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수사가 남발되고 막 있는 것도 대통령에게는 유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그 대통령 관한대행, 황교안 전 대표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죠. 예, 저도 황교안 대표가 말한 말이 당연히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으로, 이 공안 검사로서는 이제 최고의 공안통 아니겠습니까? 나라 무너뜨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리를 제시를 했어요. 뭐 자세하게는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황교안 전 대표가 한 발언이 있는데 부정선거 압수수색 결과가 10일 이내에 나올 거다. 7일에서 10일 이내에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따르면은 지금 3일 날그 계엄이 시작됐고 지금 10일이 되면은 이제 13일이 되면은 이제 10일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결과 이 압수수색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13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14일 날이 지금 탄핵 재표결이 들어가죠. 그러면 탄핵 재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상황에 오게 된다면은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대통령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준비가 되었을까? 그만큼 다 파악이 됐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계엄이 지금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서 지금 진행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증거와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이것을 수상하게 전할지 이것을 가지고 여론전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수사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 증거 이제 그 서버 포렌식으로 확보한 또는 이제 이미지 카피를 통해서 확보한 그 선관위 서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고 이제 증거 능력을 확보해서 이제 실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준비가 됐다라면은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따르면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탄핵 투표가 재심의가 이제 재투표가 이루어지는 14일 이전에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살짝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거든요. 예, 이게 오늘자로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면은 선관위 자료를 반출하지 않아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로그 기록 없어도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규모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만에 충분히 바로 이제 그 선관위 서버실로 행해가지고 바로 이 작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기사를 한번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을 급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도 이미지 파일 카피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를 뜯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이제 하드 카피하듯이 드럭드럭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뜬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IT 쪽에 조금 아는데 이미지로 파일을 뜨면은 그 파일 카피하는 것도 시간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서버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기사를 이제 단독이라고 해서 이제 스카이데일에서 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선관위가 내부 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산 로그 기록도 없다라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제대로 서버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즉 서버의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우리 자유시민들 측에서 하고 그런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IT 전문가들이 나온 의견은 문제 안 된다. 예, 이미지 카피만으로도 로그 기록 남기지 않고 서버를 충분히 카피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여부에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일날 발표한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자면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인 반출과 접속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원본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제 IT 회사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서 서버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IT 회사 대표는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그 폐쇄회로 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 포렌식 장비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카피는 삭제 및 수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카피가 된다. 말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조작 논란이 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온 63%, 36%의 일정한 여야 득표율 같은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적용된 수식 기록을 파악하기만 해도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뿐만 아니라 2024년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또 이정남 서울 호서직업전문대학교 사이버 해킹학과 교수도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을 때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전체 자료라고 합니다. 전체 자료. 예. 모든 자료를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하면은 한 방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이 자료를 가지고 막 나오는 장면이 찍혔어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확보하지 않고 나온 장면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라이브 데이터는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고 통상 기관들은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면서 포렌식 장비가 들어갔을 때 서버나 네트워크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자료 분석을 통째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초본뿐만 아니라 수정, 변조된 부분 등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를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서버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된 기록까지도 다 그 과정을 알 수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는 개인은 포렌식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뜯어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만 기관은 포렌식 기기로 서버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미지 복제, 이미지 카피는 서버 복사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과 포렌식 업무를 협조하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포렌식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디스크 파일로 서버를 복제하는 건 오늘날 충분히 구현된 기술이고 로그인이나 자료 반출 없이 데이터만 쏙 빼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군 소식통도 선관위가 민주당의 제공해 방송에 공개된 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은 포렌식 서버의 고유 식별 번호와 물리적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일 뿐 이미지 복제와 다른 행위라면서 단지 촬영만 했다고 해서 포렌식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진 촬영하는 장면이 이제 CCTV에 찍힌 걸 이제 그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진 촬영만 하고 서버 카피는 서버 반출을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저희들 자유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그들의 어떤 선전선동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서버 보면 서버에 이제 식별 번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서버가 넘버가 뭐 SNK 뭐 000078 뭐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 번호를 촬영하고 이게 증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떤 서버를 내가 카피했는지를 사진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연동이 되지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내가 여기서 가져온 거다. 그래서 그 서버를 강제 수사 그 서버에 있는 것을 내용을 확인하자라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외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분이 또 익명의 군 소식통이 얘기를 했는데 포렌식 기계를 활용해서 서버를 복제한다면은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 가능해서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이면 충분히 포렌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과 일맥상통하죠.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 7일에서 10일 이내면 나올 것. 그 포렌식으로 서버를 확보하는데 뭐 30분, 40분이면 충분히 뭐 수분이라고 하는 건 3, 4분 몇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늦어도 수십 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이면 충분히 포렌식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을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분석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한편에 선관위와 야권에서는 이제 3일 비상겸 당시 서버를 비롯한 반출될 물품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죠. 현재까지 정치권과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내부 자료 반출과 피해가 없다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그들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이죠. 노태학 중앙선거원위원장은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근거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시 과천청산의 정보관리국 산하통합 관제센터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촬영본에 있다. 선관위 공개 영상에서 계엄군은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와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 스토리지 서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10일이 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이제 그 투표가 열리는 국회에서 탄핵 투표를 표결을 하는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매짐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다려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쉽게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딱 치고 나가야지 이것을 뭐 계속 뭐 개인 그 담화를 뭐 하면서 오늘 했다 내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까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증거를 누가 어떻게 제시할지 어떤 식으로 알릴지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담화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사로 이어가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불분명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장기전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탄핵이 될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고 탄핵이 됐을 때 이것을 끌고 갈 사람 애국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구성원 대통령에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합니다.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하고 이 좌파가 장악한 수사기관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하고 이 좌파가 장악한 수사기관들 수사기관조차도 지금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 부역하는 자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설령 내란죄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가 당연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됩니다. 유죄 판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무슨 내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때는 그리고 총리가 또 탄핵당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권력 서열이 계속 대통령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만 않는다면은 이재명은 이제 6개월 3개월 해가지고 이제 2심 판결, 3심 판결 열리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저희는 장기전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단있게 뚝심있게 적어도 스스로 해야 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제 기소 당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면은 하야 또는 본인이 하야하거나 아니면은 탄핵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탄핵은 끝까지 이제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헌재 구성이 지금 이제 개판 5분 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이 감옥행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권력 지형이 변화하고 이제 내부 분열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 사이에 부정선거를 이슈화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다뤄지고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 수사를 누가 하게 될지 애국자 검사는 누구일지 그리고 재판부도 어떤 그 민주당이 이제 심어놓은 그런 뿌락지가 아니라 제대로 법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만 간다면은 100%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지금 대법관들이 전부 다 여기 그 부정선거에 100% 다 관여되진 않았을 거예요. 노태학 같은 자들은 가는 그 노태학이나 이제 뭐 노정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쿠리 뭐 투표 뭐 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이외의 대법관들은 이제 뭐 자기는 이제 크게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잘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감아줬거나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대법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믿어봐야 되겠죠.